쉽죠? 배식. 벌써 배식을 간다고? 좀 잘라야 된다고. 알았다고. 아, 지금 말고 적당한 시간에 가. 촬영 중인데, 씨. 너무 크게 잡을 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크게 쓸게. 아 예. 졸라 깜깜하네, 지금. 아까, 씨,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딴 소리가 나면. 자, 지구 탄생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은 우리가 그 참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없잖아. 일단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형 행성 따져보면 그러면 수성 뭐만 있죠? 지구계 하위 근육 중에 직권만 있죠, 걔는. 맞아요. 자기장은 뭐 약간 존재할 겁니다. 그죠? 할 수도 있고. 금성은요? 직권하고 기권만 있겠죠. 자기장이 다 떼치우고. 화성은 역시 직권하고 기권만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제 얼음이 있으면 그 밑에 물이 존재할 거니까 수건이 있다고까지는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런 상태가 된다. 가장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걔가 어떤 식으로 지금의 현재의 지구를 이뤘느냐 이거죠. 일단 순서를 정확하게 좀 기억해야 되죠. 보통 이런 단계로 많이 얘기합니다. 최초에는 지구가 현재 크기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작았습니다. 그래서 미행성체 간에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구 같은 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지구형 행성이 될 만한 놈. 그림으로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초창기에 뭐 지구 태양계 탄생 당시에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면 현재 지구는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제 커졌다. 크게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점이 뭡니까? 탄생 초기에 미행성체 상태의 지구하고 현재 지구하고 다른 점. 전부 다 슬라이스를 칩니다. 그죠? 단면을 때리면 얘는 안에 뭐가 나뉘어져 있어? 무슨 부분하고 크게 봤을 때 멘틀, 암석 부분하고 무슨 부분이? 핵, 금속 부분이 분명히 분화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철질인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규산 염질 부분이 섞여 있는 거죠. 그냥 한 방에 굳어 있는 상태. 됐습니까? 또 하나 차이점 얘기하자면 초반에 뭔가 대기 성분이라는 게 조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비하면은 대기라는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행성체 간의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충돌이 있으면서 점차 표면에 가해지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암석이라 하더라도 녹는 점에 도달합니다. 뭐에 도달한다고? 그래서 뭐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무슨 상태? 바로 마그마의 바다에 도달하겠죠. 얘가 중요한 건 딴 게 아니고 이 시기에 지구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일단 이 상황이 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전부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라는 겁니다. 맞아요? 액체 상태로 있는데 고체끼리 부딪힐 때는 아무래도 질량이 증가하기보다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습니까? 부서질 확률이 높죠. 작아질 확률이 높은데 높게 되면은 주변에서 뛰어들어온 놈이 전부 뭐가 가능해진다 이제 병합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그 덩치가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다? 이 시기에 뭐하고 질량하고 크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요렇게 되죠. 두 번째, 비록 액체 상태라 하더라도 질량이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그죠? 그러면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하고 분명히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가벼운 성분의 물질도 있고 무거운 성분의 물질도 있고 이게 혼합된 상태였는데 어떻게 돼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가운데로는 누가 몰리게 되고 무거운 성분의 물질들이 쫙 몰리게 되고 나머지 가벼운 놈들이 어떻게 바깥쪽으로 쭉 밀려나는 형태로 즉 뭐가 일어난다 두 번째 지구 내부의 증상 구조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됐어요? 바꿔 얘기하면 아직 지각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껍데기는 아직 안 굳었고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끓고 있는 거지. 부글부글. 그러면 무슨 성분이? 기체 성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갇혀있던 놈들이 바깥쪽으로 뜯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의할 점, 이게 공식적으로는 초기 대기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 성분이 최초로 나온 시기는 언제? 마그마 바다 시절에 최초로 대기 성분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기권의 완성이나 뭐 형성이라는 말로 쓰기에는 좀 어떻다,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요 세 가지가 마그마 바다 시절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구만 커진 게 아니고 금성이 될 놈도 커졌을 거고 화성이 될 놈도 지금 원래 상태보다 커졌을 거고 그죠? 질량 증가와 부피 증가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주변에 파편으로 존재하는 놈들이 꽉 깔려있다가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몰려서 뭉쳐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불투명하던 공간이 어떻게? 투명해지고 점차 부딪히는 횟수도 어떻게 된다 이제 다 합쳐진 상태가 되니까 줄어들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표면 온도도 냉각이 될 거고 드디어 뭐가 형성된다? 지각이 형성되겠죠. 지각이 형성되었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미 멘틀하고 핵은 분화가 됐죠. 그리고 지각까지 형성됐으니까 1차적으로 뭐가 완성되었다? 직권의 형성이라고 봐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질시대라는 것을 논할 수밖에 없죠. 석함브리안에 뭐짠에 이게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한 것을 시작점이 바로 지각이 형성될 때부터를 이제 우리 땅의 시대,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의 시작이다? 지질시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약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지구의 시작은 여기야. 뭐라고? 지구의 탄생 시작은 여기에요. 그래서 대략 이때를 얼마쯤으로 보냐면 얼마? 46억 년 전이라고 보는 거고 지질시대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 바꿔 얘기하면 지질시대의 제일 첫 번째가 누구야? 누구요? 선캄브리아대의 시작이죠. 이거 언제입니까? 이건 38억 년 전이에요. 뭐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질시대가 처음 시작된 건 언제라고? 약 38억 년 전이지만 지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라고 하면 몇 억 년 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대략 45에서 46억 년 전 사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이때 지각이 형성된 이후에도 뭐가 있다?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뭐가 나오게 됩니다? 화산가스 분출량이 많지요. 화산가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고? 제일 많은 거? H2O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좀 많은 게 CO2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성분이 결국에는 원시 대기의 뭐에? 원시 대기의 주 성분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교과서상으로 보자면 원시 대기권이 형성된 거는 언제 직후? 지각 형성 직후에 원시 대기권이 형성됐다라고 봅니다. 됐어요? 주의할 점은 그 대기 조성이 현재 대기하고 같나?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각이 형성되고 냉각이 되니까 나왔던 수증기들이 대부분 냉각이 되면서 뭐가 돼, 이제? 아예 수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액체 상태로. 그래서 수건이 형성되고요. 뭐 원시 해양이 형성됐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자. 최초로 생긴 해양은 지금처럼 짜? 맞아요. 아니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농도 평행 상태까지는 계속 짜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수건이 형성되고. 수건이 형성되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수건이 형성됐다라는 의미는요. 바닷속은 어디는? 바닷속은 뭐가 안 온다. 그렇죠. 이거 자체만으로 오존이 있어 없어? 없어도 얘는 자외선이 차단이 되지요. 물 자체가 차단을 시켜주잖아. 그래서 수건 형성 이후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부터 생기는 거다? 수중 생태계가 생물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과학 시간하고 지금 요즘 생명과학 1 하는데 생명의 탄생 분야가 생명과학 1에 있나? 탄생과학 1이 없지 싶다. 아, 그게 생명과학 2이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학 때 너 이런 말 들어봤어? 종속영양생물하고 독립영양생물 이런 말 들어봤어? 네. 그 종속이 뭐야? 어딘가에 속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딘가 속해 있는 그 주체가 없으면 내가 살아 못 살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 먹이 연쇄에서 뭔가를 뜯어 먹어야만 주변에서. 근데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거는 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지. 영양 활동을 혼자 할 수 있는 거 결국 뭐가 가능한 거? 광합성이죠. 근데 흔히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게 광합성한 놈이 먼저 나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등장한 건 원시 형태의 세포는 대부분 종속영양입니다. 뭐라고? 종속영양생물이 생겨나고 그 다음 누가 생겨났다? 광합성 형태가 생겨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중생태계가 발생하고 나서 뭐가 발생하고 나서 광합성한 놈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광합성이 가능해지니까 대기 중에 O2가 누적될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또 주의할 점 하나 있다. 최초의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지구 대기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초반에 O2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있어 없어? 있어. 물이 광분해되면 O2 발생해. 됐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발생된 O2가 초반에 만들어진 광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O2는 대기 중에 누적이 안 되고 나오는 족족 누구하고? 지각 누구? 지각의 금속 성분들하고 산화를 합니다. 뭘 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땅속으로 다 파묻혀 들어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대기 중에 쌓이는 양은 있어 없어? 없다가 수중 생태계 안에서 뭐 하는 놈이 가능해지면서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광합성 하는 놈이 등장하면서 뭐가 가능해졌다? O2 누적량이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요. O2 누적량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고 나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쯤 되니까 이제 O2가 태양에서 왔는 광선 중에 일부를 갖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뭐 생겼는데 오솔이 형성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가 가능해졌다? 그렇죠. 육상 생태계 형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 크게 대기가 만들어지는 큰 포인트는 어디 있노? 요때 처음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각 형성되고 나서 하나 있고요. 됐어? 그 다음에 큰 변화는 언제고? 주위에 광합성에만 꽂힐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거는 요거 두 개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CO2는 너네가 화학원에서 배운 걸로 따지면 무극성 분자긴 한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졸라 높지. 잘 녹아요. 알겠어? 무슨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 이온. 그러니까 이온 상태로 녹아 들어가요, 얘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그냥 물속에 단순히 이온 상태로 있었으면 포화가 되면 어떻게 되노?
다시 T 나오고, 맞아요. 모자라면 불포화되면 어떻게 되고, 들어가고, 이게 동적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이루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T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수건이 형성되면서 왕창 녹아 들어가고 나서 얘가 그 다음에 나왔어, 못 나왔어? 못 나오면 잘 들어. 지구 최초의 원시 대기 중에 제일 많은 놈은 누구라고 해야 되냐면 누구? CO2인데요. 대기 중에 정말 많이 있던 CO2가 바다가 생기고 나니까 대량 물속에 녹았어. 그것까지 이해됨. 녹아 들어간 건 이해되는데 녹았다 하더라도 동적평형 상태가 안 맞으면 농도평형 상태가 안 맞으면 많이 녹아 들어갔다가 대기가 너무 모자라다 싶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얘가 나와 못 나와? 한 번 들어가고 이제 못 나온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수건으로 들어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안에서 물도 지각하고 만나고 있지. 그럼 지각의 성분 중에 금속 이온들이 녹아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족 원소에 해당하는 거,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있죠. 인마들은 또 바리움 이런 것들은 탄산 이온을 만나면은 앙금을 만듭니다. 뭘 만든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야? CA2 플러스하고 이게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산 이온이지. 이거 두 개는 물속에서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서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깔아놨습니다. 됐어요? 이게 우리 현실적인 그냥 제품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이게 뭔데? 석회야. 시멘트 원료. 알았어? 알았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기의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짬뽕된다. 원시 대기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뭐도 얘기할 수 있냐면 누구의 이동? 누구 순환? 물순환이 있고 탄소순환인데 탄소순환을 이걸로 사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크게 과정상에서 좀 중요한 거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거지. 직권이나 수권이나 생물권은 더 이상 얘기할 뭐 계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누구는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대기는 좀 한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되는 거죠. 대기의 변화는 어찌됐든 간에 원시 대기 상태가 있어요. 됐냐? 그리고 완성된 지금의 현재 대기 상태가 있겠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을 하실 때 단순히 막 와 이거 언제 다 외우지 이러지 마시고 크게 이제 큰 줄기를 좀 따라가시면 좀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원시 대기는 어쨌든 누가 제일 많았다? 누가 제일 많았다? 대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 누구다? CO2. 그 다음 많은 거. 미치듯이 많았던 거 누구? 원래 화산가스에는 누가 더 많다고? 근데 수증기는 나오자마자 태양빛이 차단되는 게 없잖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놈이 많지. 물 만나면 광분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이거 분해해봐야 뭐가 나오노? 수소하고 산소 나오지. 수소는 졸라 가볍죠? 그러니까 뭐 지구 탈출. 덥기도 덥고. 알았어요? 근데 O2는 원래는 나오자마자 대기 중에 농집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각이 전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진짜 새 거잖아. 새 거란 얘기는 금속, 순수한 금속도 있을 거고. 맞아요? 금마들하고 뭐 한다? 산화 반응을 해가 지각 내부에 이제 파묻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 중학교 때 이런 거 한 거 없나? 지각 구성 8대 원소 해가지고 OCR, 백하나크마, 산규알, 철목 하면서 했잖아. 제일 많은 게 뭐고 지각에도 결국 원소가. 그래서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결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그 산화 반응은 지금도 일어나 안 일어나? 지금도 일어나는 중이에요. 들어와가 산화되기도 하고 파란 데서 다시 티 나오기도 하고. 됐습니까? 오래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나머지 찌끄레기인데 하나쯤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누구가 있었다. 암모니아도 좀 있었다. 이게 생명체 탄생에서 되게 중요한 놈이거든.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현재는요. 누가 제일 많지?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누구요? O2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으로 봤을 때 아르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요. 알았어? 그럼 나머지는 전부 찌끄레기고 미량에 해당하는 놈 중에 누가 있고 CO2가 있고 수증기도 있고 누구도 있다. 오존도 있더라. 이래 되지. 봐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 최초의 대기는 성분이 이랬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현재 대기는 이렇게 된 거야. 맞아? 지구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 성분이 변한 겁니다. 됐냐? 그러면 우리는 주안점을 2개만 보면 돼. 몇 개만 보라고? 첫 번째요. 엄청나게 많던 놈이 왜 이렇게 찌끄레기가 됐습니까? 요거 하나 설명하면 돼. 됐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습니까? 앞만 디비봐도 없는 새끼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떡하니 나타난 이유는 뭔가요? 이거지. 됐어? 됐어? 근데 이거를 크게 아까 전에 그 사건들 중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몇 단계? 가운데 어떤 단계가 있느냐? 크게 2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답은 다 얘기했어. 첫 번째 사건은 뭐다? 뭐의 형성? 그렇죠. 수권의 형성이야. 이게 제일 큰 거야. 두 번째는요. 뭐의 시작? 과합성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가볼까요? CO2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누구? H2야. H2는 대기 중에 거의 몰려있다가 광분해되려면 광분해되고 대부분이 뭐 됐다? 수건이 형성됐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상태였는데? 기체 상태인데 이게 몽땅 뭘로 바뀌었다? 액체 상태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물 자체가 H2 자체가 없어졌니? 그 말이 아니고 기체 상태로 대부분 존재하는 놈들이 뭐로 다 바뀌어버렸다? 액체 상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 거의 없는 거죠. 확 떨어진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얘가 생겨나면서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라는 놈이 꽤 녹아 들어가는 양이 어때? 용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갔으니까 용해되죠. 근데 중요한 점 용해되고 치웠으면은 다시 나오는 놈도 있을 거고 맞아?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한번 거쳤다.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났다? 침전이 일어나면서 결국 뭐를 만들어냈지?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누구? CaCO3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석회암. 됐어? 결국 얘는 어디에 나가는데? 직권에 파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지구 전체 탄소 있지. 뭐라고?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탄소 중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석회암입니다. 어디? 석회암입니다. 알겠어요? 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시작하게 되면서 광합성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체가 독립영양생물이 뭐는 흡수하고 CO2는 흡수하고 누구를 O2를 방출했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럼 이거네 일부 양이 용해된 것도 있지만 결국 CO2 흡수라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CO2 양은 어떻게 되고 또 주는 거죠. 맞아요. 결론. 이거하고 CO2 흡수의 결과로 현재 CO2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됐냐? 최근에 들어서 이 CO2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 그건 뭐 때문이고? 지구온난화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이게 늘어나서 생기는 게 지구온난화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늘어나? 뭐 때문에? 뭐라고? 인간활동 그래 뭐? 화석연료의 소비. 그건 내하고 같이 했잖아. 그죠? 물론 아까 그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 지금 이미 좀 가속됐지. 온도 올라가면요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해가 안 쓰잖아. 그래도 CO2량은 늘어날 수 있어. 왜요? 물속에 녹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온 상태로 있는 새끼들이 더 활성화돼서 나올 확률은 지금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됐냐? 됐어요? 그 다음 O2 늘어나는 거 해결됐나? 됐죠? O2 방출량이 늘어나면서 드디어 뭐가 가능해졌다? 대기 중 뭐가 가능해졌다?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맞아? 그리고 잘 들어 대기 중 누적이 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르니까 이제 뭐도 만들어낸다?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N2는 언제 생긴 건데? 얘입니다, 얘. 이거 뭐, 질량 보존이죠. 그냥 생기지는 않지. 전마가 암모니아도 광분해를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 지구 초창기에 광분해 일으켜가지고 그냥 얘는 끝이에요, 그냥. 요 놈이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N2가 반응성이 커, 작아. 작기 때문에 지구 초창기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실제량이 변한 적은 거의 없어. 주의해라. 상대적 비율은. 상대적 비율은. 늘다가 살짝 줄어. 왜요? 느는 거는 왜 늘어? 다른 게 줄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줄어? 얘들 둘이가 줄면서 상대적인 비율이 높아졌지? 근데 쭉 가다가 누가 늘어나? 그렇죠? O2가 늘어나니까 다시 비율은 조금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는 그래프가 시험에 뻑하면 나오는 거고 수능에서 제일 많이 쓰였는 거예요. 이게 시간 그냥 원점이 뭐 지구 탄생 이라고 잡으면 그다음 보통 여기가 대기압이라고 주어지거나 압력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밑에를 뭘로 잡느냐 하면 0.01 0.1 1 간격이 좀 이상하지? 로그 그래프야. 뭐라고? 상용 로그 그래프라고. 비율 그래프입니다. 알겠어요? 이래 되는데 그래프 보통 3개씩 나오거든. 몇 개씩 나온다고? 첫 번째 그래프 대략 여기를 내가 현재라고 잡을게. 현재라고 잡으면 첫 번째 요런 놈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 좀 되겠네요. 첫 번째 요런 놈이 하나 있어. 요거 한 놈. 두 번째 요렇게 앞에서 급진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표현해 주면서 지금까지 쭉 유지되었다 요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앞에 거 요거 잘라서 생략하기도 하고. 알았어? 두 번째 요 놈이 있고 세 번째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중간쯤부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지. 보통 요렇게 3개 나오거든. 아마 우리 교재에도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거 3개는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리고 얘는 수능 역사상 가장 많이 쓰여진 그래프 중에 한 놈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교과 과정의 내용상으로는 업그레이드를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해. 알았어? 심지어는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잘 봐. 너네 이제 명칭은 알지? 흰둥이 누구야? 흰둥이 CO2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떨어진 크게 두 가지 이유는요. 그러면 오케이. 됐어요? 타령이 누굽니까? 질소죠. 그래, 업그레이드 하면 이래 되지. 얘는 거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량은 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상대적 비율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초반에 한 이 정도까지는 뭐 늘어난 거지. 상대적 비율이. 근데 산소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어떻게? 좀 줄어드는 겁니다. 맞아요. 상대적 차지하는 전체 비율이. 맞습니까? 그럼 빨갱이 누구? 이거 O2죠. 맞아? 그럼 O3는 언제쯤이겠노? 요 사이 어디겠죠? 됐어.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몇 학년 전이다 별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O2가 생겨나기 이전 시대에 수중생물권이 만들어졌네. 맞나? 아니. 맞죠? 맞아요. 광합성 했으니까 누정량이 는 거 아니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 해놔놓고 스몰 a와 스몰 b 중에 수중 생태계가 형성된 건 언제? 스몰 a죠. 스몰 b가 아니에요. 최소한 광합성한 놈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 또 하나. 대략 요 어디 사이에서 요 밑에 구간에 해당하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뭐가 돼? 오존 형성이 되겠지. 그러면 육상 생태계는 언제 완성이고? 이거 전 후. 됐어요. 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냐? 가장 업그레이드 됐던 거 하나 얘기해 줄까? 그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는데 업그레이드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그래프든 간에 CO2가 거의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뭐로 내려온다고?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됐어요? 이산화탄소는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 맞아, 틀려? 아니죠.
초반에 급감했죠. 봐봐. 같은 기간 동안 쟤 보면 처음에 이만큼 떨어졌지. 10에서 1 떨어졌지. 얼마? 9 떨어졌지. 그 다음 얼마 떨어져? 뭐 0.1 얼마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원래는 등 간격으로 다 넣으면 CO2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걸로, 이게 간격을 이렇게 로그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우리 교재로는요, 12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얘기해야 되는 게 지국의 상호작용입니다. 뭐라고요? 지국의 상호작용.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예를 들자면, 사진을 줘요. 뭘 준다고? 사진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현상 요따구로 줍니다. 예를 들면 태풍, 쓰나미, 용오름 이렇게 주고.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지국의 상호작용이라는 문제는 뭔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죠? 그럼 묻습니다. 첫 번째, 얘 에너지원 뭐니? 라고 물어봐요. 됐어? 이 현상을 이렇게 에너지원이 뭐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번역은 누구누구가 주로 하고 있느냐? 크게 이 두 개입니다. 질문 자체가. 됐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태풍입니다. 에너지원.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럼 여러분들 1차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지국의 상호작용의 에너지원은 크게 몇 종류? 네, 외워야지. 몇 종류? 세 종류. 제일 많은 건 누구? 태양 복사 에너지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요. 지구 내부 에너지. 발생원은요. 지구 내부에 있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됐어요? 됐냐? 세 번째 뭐요? 달과 태양의 인력이 기조력으로 작용해서 작용한 에너지, 조력 에너지.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 지구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누구? 태양 복사 에너지지요. 맞아요? 뭐 외워야 돼? 이거 외워. 이거 두 개를 외우는 거지. 맞아? 끝났어. 지구 내부 에너지 하는 거. 화산, 지진 전부 다 뭐? 환원동 또는 모든 종류의 누구? 지각 변동에 의한 현상이면은 그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일 거야. 알았어? 됐어요? 그 다음 조력 에너지에 의한 거는 뭡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 뭐? 밀물, 썰물 들어오고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거 빼고는 전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죠. 됐습니까? 됐어요? 묻는다. 해일이란 엄청나게 큰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쓰나미는 에너지원이 뭡니까? 아, 이거 두 개 아니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칵시 죽여버려. 이씨, 쓰나미가 지진성 해일이지. 맞아.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야? 그래, 알았어. 됐어.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진 자료가요, 모내기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에너지원은 뭡니까? 암만 생각해도 모내기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합니다. 맞아요? 암만 생각해도 관계가 있나 없나? 없지. 닥치고 태양 복사 에너지. 알았어. 굳이 이유를 얘기하자니까 인간은 뭐 먹고 살아? 각종 음식을 먹고 살잖아. 근데 그 원리를 다 따라가 보면 대부분 식물에서 시작된 거지. 식물은 뭐 해? 광합성 하잖아.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에 관련된 모든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모내기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바로 현대 대한민국 그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융합교육 스팀입니다. 모내기가 어떤 과정이고? 모내기가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죠. 벽실을 뿌렸어. 그 자리에서 쭉 키우는 게 아니고
벽실을 일단 타가소처럼 목판에다가 집중적으로 밀도를 꽉 모아가지고, 그죠? 잔디처럼 키웁니다. 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하기 좋은 논을 만드는 거죠. 논을 만든다는 얘기는 잘 들어. 토양 자체의 입자가 어떻고? 거의 진흙이야. 물이 고여있잖아. 맞아. 그 다음 물을 고여있게 해야 되니까 뭐도 해야 돼? 일종의 그 담도 쌓아야 돼요. 맞아요. 됐냐? 그럼 인간은 무슨 권? 생물권이죠. 생물권이 잘 들어. 원래 정상적으로 놔뒀으면 자연 상태에서 절대로 벼가 지가 한참 쭉 크다가 씨발 물 많은 데로 가야지 옮기가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물권 자체의 변형을 준 것도 있고 뭐도 된다? 직권의 변화를 준 거지. 논이라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맞아? 됐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유출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냐?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원은 몇 종류? 세 종류. 됐어요? 이게 뒤에 가면 친환경 에너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하고 연결된다고? 친환경 에너지는요, 에너지가 있고 발전 방식이 있는데, 에너지는 태양과, 뭐? 아, 그럼 내가 캤잖아, 방금 이래. 손 택겼잖아. 그리고, 아직 안 가돼요. 아니, 가, 그냥. 됐어, 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구계는 열린 개입니다. 뭐라고요? 열린 개니까 무슨 순환도 있고, 에너지 순환도 있고, 무슨 순환도 있다. 물질 순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중에 결국 이게 두 개가 짬뽕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전부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지구계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그거를 제시하는 방식은 이거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어떤 교과서든 간에 물질순환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딱 두 개입니다. 몇 개? 정확히 세 개입니다. 물질순환으로 나오는 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세 개예요. 첫 번째 누구? 물순환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물.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누구 순환? 탄소순환.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암석의 종류를 배웠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내가 이거부터 처려. 암석은 몇 종류 있노? 생성 과정에 따라 크게 몇 개로 나뉘노? 세 개 있지. 마그마가 굳었다 화성암. 그죠? 풍화 침식 받아가 운반 퇴적됐다 퇴적암. 기존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지가 있던 환경하고 다른 데 갔었더니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뭐 변성암이죠. 여러분 고3이잖아요. 부탁인데 오늘 집에 가서 제발 이거 좀 구분해라. 화성암하고요, 화산암하고, 화강암하고요. 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뭔가 비슷한 부류에 속하긴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걸 둘 다 전부 화성암에 포함되는 거야. 구분 좀 해라. 알았어? 오케이? 나중에 해가지고 내가 물은 거는 화강암을 물었는데 화산암 이지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제발 좀 이런 거 좀 익혀놓으세요. 화산암은 뭐예요? 지표 밖에서 급격하게 냉각된 암석을 모두 화산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그마가 굳는 방식이 뭐라고? 마그마가 식어서 굳는 방식은 크게 두 개지. 마그마 분출 안 하고 밑에서 굳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천천히 굳어 빨리 굳어? 천천히 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분출되면은 더 급냉되죠. 바깥쪽 환경이 더 차가우니까. 맞아? 그 경우에는 급냉하는 지표 밖으로 분출돼서 급격하게 냉각되는 놈은 전부 마그마가 분출했잖아. 보통 그 분출하는 걸 뭐라 그래? 화산이라고 하니까 화산암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화산암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세립집. 뭐라고?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입자가 커, 작아? 작아요. 됐어요? 그럼 다시 연결해서 암석의 순환은, 암석은요 거의 대부분 무슨 에너지일까? 지구 내부 에너지지.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인 게 하나 있어. 뭐?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풍화 침식 작용은 비바람이죠. 비바람은 누구?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암석이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이런 거는 전부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퇴적암인 경우에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까지는 무슨 에너지다? 대부분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물순환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 하면 물수지. 그 3단원에 보면 열수지 나오지. 그러니까 수지가 뭐라 그랬어? 이거죠. 수입 지출.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살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값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고 총합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화살표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꽂히지. 그러면 그 각각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다고? 공간으로 지정된 영역이 있죠. 각각의 영역은 때려쳐 죽여도 수입 지출량이 본전이어야 됩니다. 제로. 알았어? 사실 그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은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탄소순환. 탄소순환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에서 각각 탄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탄소가 각권에서 존재하는 방식 대표값만 얘기할게요. 알았어? 기권에서 존재하는 방식 가장 많은 게 누구? CO2.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신성이 하나 있다. 누구? 바로 메테인 되겠습니다. 왜요? 이게 소들이 하도 많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전부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그랬죠.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일단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화학이 아니니까 화학식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보고 구분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직권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대부분 석회암을 비롯한 탄산면 덩어리입니다. 됐어요? 석회암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물권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뭐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탄소를 다 들고 있습니다. 됐죠? 됐어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 탄소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 얘가 제일 많다. 전체 통틀어서 얘가 제일 많다. 알았어?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림 그리지 말고 우린 바로 가보자.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갔답니다. 어디에 있던 게? 기권에 있던 게 생물권으로 갔답니다. 제 1감으로 생각나는 거는 무슨 과정이고? 광합성. 오케이! 역시 3학년 다르네. 왠지 뭔가 매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 이거 왠지 까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 더 물어볼게. 직권에 있던 게, 뭐가 있던 게? 직권에 있던 탄소가 대기로 날아갔습니다. 뭐고? 뭐라고? 오케이, 3학년 좀 낫긴 낫네. 1, 2학년 같으면 이제 대형 화재, 뭐 있단 소리야. 도대체 화재를 어느 정도로 풀어야지 되나, 어디? 수능에서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할게. 내가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산호 있지, 산호. 산호가 어떻게 생겼노? 이렇게. 산호는요, 말미잘류가 껍질을 이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껍질의 성분이 뭐다? 탄산 칼슘입니다. 됐어요? 그럼 잘 들어. 산호가 껍질을 만들어요는 어디에서 어디고? 생물에서. 그냥 생물. 어디에 있던 탄소가? 수권에. 잘 들어. 내가 이랬어요, 지금. 원래 말랑말랑한 연체동물 같은 놈이 정확히 강장동물입니다. 알겠어요? 산호가. 산호가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얘가 껍질을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껍질을 형성했어. 그거는 어느 권에 있던 탄소를 어느 권으로 끌고 왔는 거야. 수권에. 어떤 거를 어디로? 그치, 생물권을 끌고 온 거야. 알았어. 근데 간혹 수온이 낮아지면요, 뭐 되면? 수온의 변화가 생기면 그 산호가 녹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생물권이 가지고 있던 탄소를 다시 어디로? 수권으로 내보낸 거야. 됐어요? 누군가가 그 산호가 어떤 지각 변동 때문에 부서져가지고 산호 껍질들이 한 군데 쌓여가지고 석회암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고? 생물권에서 어디로 간 거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지구과학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 임마. 따라서 만점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원래. 알았어? 누구 얘기했어? 난 적어도 너네한테 그 정도 얘기를 해. 그게 12쪽에 있는 내용 다 얘기한 겁니다. 끝은 뭔 끝? 아, 이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끊자.
너가 지금 시간